네, 반갑습니다. 도코츠자치입니다. 4월 1일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고요. 시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스피가 오늘 8.44% 정도까지 올랐고, 삼성전자는 거의 13%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좀 엄청납니다.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5천, 아마 그 3월 3일인가? 3월 4일, 3월 4일이 코스피 최저점이었는데 5천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5,040인가? 그 뒤로는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서 저점까지는 확인이 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쟁 자체로도 그때 WTI가 이제 120불 정도까지 갔었고 그게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가격 조정에 이제 끝까지 갔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유가가 100불대에서 조금 지금 밀려가지고 97불까지 갑자기 밀렸는데 요거는 아직 지금 뉴스 나온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쟁이 장기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뭐 그 정도 선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4월 달인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보면 서로 많이 지쳐 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상당히 지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란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국토가 거의 제노사이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서로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싶다. 트럼프도 빨리 이 찰가운 머리 같은 전쟁을 좀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이란도 더 이상의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계속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런 화해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고 이란은 우리는 들은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란은 조금 좀 유해진 그런 제스처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좀 더 유해진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란도 조금은 좀 이전과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트럼프가 진짜 약간 망나니 같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2, 3주 안에 이제 그 전쟁 지역을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합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란과의 합의 같은 거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는 다 폭격할 만한 데를 폭격을 했기 때문에 거의 12,000곳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합의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한 국가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토라든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 작전 하는데 좀 우리 도와달라고 미국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트럼프 얘기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거절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한 나라도 한 국가도 트럼프의 그 호르무즈 작전에서 동의하고 파병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한테는 좀 충격적이긴 할 거예요. 계속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민심을 잃었고 외톨이인지. 저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한 두 나라 정도는 뭔가 모르게 그래도 약간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국이 약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개라는 별명 있잖아요. 근데 영국마저도 거절했고 스페인은 완전히 영공까지 지금 보면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영공 개방을 불허했어요. 이 미군의 군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영공을 개방을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공 꼭 개방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날아오는 군용기, 비행기가 스페인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다른 나라 쪽으로 가면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난항에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간에 야 동맹국들에게 너무 실망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는 진짜 무슨 유치원생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토에서는 약간 발 빼겠다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어디까지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란을 먼저 공격해 놓고 지금 유가 급등해서 난리 났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지금 약간 대란 상태가 됐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전 세계 금융시장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고 이 변동성도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듭짓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는 진짜 뭐 일방적 그냥 종료 선언해버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야 그러면 정말 미국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이게 진짜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레짐 체인지 이란의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그리고 핵무기를 작년에 없앴다고 했는데 못 없앤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없애겠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안 된 거고 또 중국의 원유 수입,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중국에다가도 뭐 함선을 유정하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러면서 동맹들도 잃고 적대국도 우습게 보는 상태가 됐고
아랍에 있는 국가들도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유엔에서 이 아랍 국가들의 피해본 금액을 대충 산정해 보니까 300조 원 정도, 엄청난 상황이고, 실업률도 폭발하고 있고, 뭐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왜냐면 건물들이 다 초토화됐고, 뭐 센터 이런 것도 다 망가지고, 뭐 원유 저장 탱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박살나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뭐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3%에서 5%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이제 GDP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이 아랍 국가들한테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칠 노래인데 진짜 이 아랍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진행을 한 전쟁이잖아요. 이거 전쟁 시작하자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괜히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통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엄청 피해를 봤죠. 일단은 몇백조 원 정도의 그 군사 비용들이 낭비가 됐고, 금융시장에서 시총 빠진 거 있잖아요. 채권 가격 빠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몇천조 원 수준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1%만 빠져도 거의 거의 2천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지금 거의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지금 미국이다. 이게 미는도끼로 발등 찍은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화풀이를 아랍 국가들, 그 피해를 본 아랍 국가들한테 이게 떠넘긴다는 게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그 누구의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되게 웃기고, 아랍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치욕 수준에 빠졌다. 거의 이제 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라크라든가 그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리고 트럼프가 막 그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전편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매일 말이 바뀌는 거를.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전략적 혼돈이다. 이렇게 해서 뭐 혁명수비대 이런 애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궤변이나 다름없고, 이게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이 막 바뀌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뭐 말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특히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라는 게 약간 우유부단해진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뭔가 좀 그래도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고민도 많아진 것도 있고, 겁도 많아질 수도 있고, 일단 죽음이라는 것에 조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뭐 이간질을 시킨다, 뭐 말이 계속 바뀐다, 당근과 채찍과 당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란한테 던지는데,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지금 오히려 미국을 악의 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척을 졌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무리 일본 뭐 순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해서 결국은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 안 따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일부 친일파들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았던 것처럼 이란 사람들도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상당히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그 약간 그 단단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독교 믿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만약에 전쟁이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상태에서 이기면서 갔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났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지금 전쟁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 국채 금리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미국 그 주가 지수 있죠? 주가 지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전쟁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가도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커버를 했을 거고, 시장도 큰 충격 없을 거고, 크레딧 리스크,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 국채 금리도 튀지 않았을 건데, 지금 유가가 튀어버리니까, 유가를 못 막으니까, 호르무즈를 못 뚫으니까 지금 유가로 인한 그 CPI의 튈 가능성도 4월달 무조건 튈 수밖에 없죠. 그게 또 금리를 건드는, 금리를 촉발시키는 위쪽으로,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핵이 어딘지도 몰라요. 뭐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다. 뭐 어디죠? 이스파한 근방 있다고 하는데, 이란이란 나라는 쉽지 않죠. 얘네들 다 분산시켜 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440km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개 이상 분산시켜 놨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나라의 이 체제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의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한 12,000곳에 이제 타격을 했는데, 적어도 미사일을 한
12,000개에서 15,000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냐면 한 번 미사일을 그 타겟을 잡았을 때 한 곳에다가 미사일을 하나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개 정도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진짜 15,000개는 충분히 이상 쓴 것 같은데 이거 다 채우는데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미사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히토류잖아요. 히토류는 미국에서 제조가 안 됩니다. 캐낼 수 있어도. 그러면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수입을 하겠나?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레임덕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넘어서서 미국의 레임덕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바뀐다고 해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가 됐는데 사실 민주당의 대통령감이 좀 없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개빈 뉴섬이 지금 그 대통령 그 차기 대통령 순위 1위가 된 약간 어지러지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이렇게 그 패권에 있어서의 어떤 레임덕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혼자 원탑으로서 힘의 균형을 이렇게 갖고 갔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균형을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깡패 국가들이 왔을 때 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쿠바 같은 나라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 이제 활개를 치면서 미국을 이제 쉽게 보면서 조금씩 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얘네들이 약간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반미 정서를 이제 기반으로 두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미국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족족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떠나고 나서 이제 탈레반이 나라를 차지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IS가 나라를 차지했고 레바논은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은 아시다시피 후티가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전면에 나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정권은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이 좀 개입을 하게 되면 뭔가 결과가 시원찮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그 정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2027년 대만 전쟁을 많이들 예측을 해. 특히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 전쟁에서 중국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란한테도 안 되고 러우 전쟁에서도 제대로 이제 힘을 못 발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중국과의 전쟁 결국엔 궁극의 전쟁이거든요. 진짜 세계의 전쟁이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그런 전쟁을 하는데 미사일과 탄알이 다 떨어진 이 나라가 이 원정 경기거든요. 원정 전쟁인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란도 제대로 호르무즈 해협 그 해협 하나도 장악을 못한 미국의 군사력이 물량의 끝판왕인 1950년 전쟁도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물량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상당히 부강했고 전 세계적으로 GDP로 볼 때는 거의 30% 이상이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GDP 규모가 아니라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났었거든요. 중국은 지금보다 더 후진적이었고 더 작았단 말이에요. 뭐 대약진 운동 같은 거 하는 땅 캐가지고 철 이렇게 고쳐 같은 거 모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나라였으니까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그 전쟁이라는 거는 그만큼 완전 후진국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한테도 압도적인 물량과 군사력 갖고 있는 미국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중 그런 감정 갖고 있는 분들 많지만 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정도까지 지금 중국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약속을 쳤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쳤고 이란도 쳤고 지금 이제 쿠바도 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약간 전쟁에 대한 책임론, 회의론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고 중국 지금 가만히 있는데 대만을 쳐도 그렇게 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 논리는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도 나토의 동진. 나토가 약간 말을 바꿨던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약간 그것도 합리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쳤고 미국이 이란을 친 것도 미국의 입장도 있긴 하지만 약간 뭔가 조금 애매한 어설픈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입장이란 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친 것도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그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각자 각국만의 논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옳지 않든 간에 다 각자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전쟁은 시작되게 되는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마가 진영, 그러니까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마가 진영 내에서도 터커 칼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가 진영에서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가 이스라엘 위해서 미국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을 반대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게 왜 미국을 반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좀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무지성으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유가가 98불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05불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안 빠지고 있는 상황, 80불대까지 좀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게,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고 후티 반군 쪽의 문제도 있고, 특히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행세 30억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하루에 이제 호르무즈 쪽에 100척의 이제 배가 지나가는데 30억 척당 30억이면은 100척이니까 3천억 정도, 하루에 3천억 버는 거거든요. 3천억 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3천억 원이면 한 달이면 30일 치면 이제 얼마죠? 거의 9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 1년이면 대충 이제 110조 원인데 110조 원의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게 정말 엄청난 거고, 옆에 그 스웨즈 운하 있잖아요. 스웨즈 운하가 1년에 버는 게 15조 원 정도 들고, 제가 제 3년 전에 2년 전 3년 전인가 2024년도에 갔던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조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110조 원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게 전 세계가 부담한 거거든요. 110조 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부담하고 저도 부담한 겁니다. 왜냐면 물류 비용을 해서 들어가고, 원유 유가가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쓰는 휘발유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원유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운송료라는 게 있고 텍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유 비용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라는 기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서 이 통행세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미국이 자국의 그런 경제 제재를 한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한 그런 뭔가 보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하고 가까운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반발 심리도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부 친이란 국가들은 통행세를 안 내게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래서 무조건 이 문제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든 결자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완전 악동이 악동, 전 세계 악동, 빌런 같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일부 국가들이 뭐 터키라든가 뭐 인도, 태국 이런 국가들이 원유 비용을 이제 내려고 미 국채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금도 지금 던져가지고 금 가격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금은 지금 괜찮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튀어오른 유가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지금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전에 저는 이제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 걸 생각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서 현금이 한 5%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빠진다. 3월 4일 날. 그때부터 이제 쭉 조금 사가지고 이제 100% 채웠고, 이런 상황인데, 전쟁이 조금 확전이 됐죠. 시장의 변동은 계속 컸지만,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보다는 더 많이 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은 좀 빠지긴 빠졌는데, 전쟁이 터지기 전 2월 28일 이때의 지수랑 현재 지수랑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뭐 5%대 정도? 물론 고점 대비로 볼 때는 한 10% 이상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현금을 다 소진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올 때가 있다. 이때는 확신을 가지고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25년 정도 있었는데, 전쟁도 많이 경험을 했고, 뭐 금융위기 2008년도 경험을 했었고, 팬데믹도 경험을 했었고, 뭐 2018년도에 그 약세장도 경험을 했고, 2022년에 약세장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2022년부터 쭉 독거 투자일지를 촬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쭉 봐왔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좀 약간 경거망동하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은 좀 약간 버텨라고 하거나, 아니면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다라고 하거나, 좀 정중동을 좀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 영상의 썸네일이라든가 뭐
문구 같은 것도 그렇게 막 공격적인 것도 별로 없고 되게 담백한 그런 스텝. 말은 좀 세긴 하더라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도 10분할 10번을 나눠서 매수하고 매도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 4년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저도 똑같죠. 저도 주식 100%인 상황에서 고점 대비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일이다. 이게 뭐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뭐 거의 6개월, 1년 이렇게 갈 그런 이슈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량 털리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오히려 3월 4일 그때는 제가 그 영상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지금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변동이 컸어요. 특히 코스피는 변동이 컸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 초짜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변동도 컸고 시장도 워낙 많이 올라왔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로 25% 정도까지도 올라온 상태인데 오늘은 한 8% 올랐으니까 또 연초 대비로 한 30 몇 프로 올라온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거는 뭐 제 영상을 앞으로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그런 거는 키핑마인드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래도 주가는 좀 빠지긴 하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1,535원인가까지 올라가서 아니 그래도 환율이라도 올라가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 약간 위로는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제주도도 8일 동안 잘 갔다 왔고 다리를 좀 접지른 상태긴 하지만 뭐 많은 분들처럼 그 시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막 덜덜 떨거나 뭐 경제 유튜버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을 휘둘리거나 그리고 뭐 어디다 악플 달고 다니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런 거는 자존심이 상당히 결여된 투자라는 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거의 공짜로 가져가 조회수 1당 1원인가? 제가 조회수가 만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비용을 볼 때는 저한테 10,000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선사업이나 마찬가지 솔직히 이래서 그런데 이 호의가 계속이 되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돈 내고 보시든가 돈 내고 멤버십 내고 제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제대로 같이 이렇게 성장하시든가 약간 뭐냐면은 술집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돈도 안 내고 깽판치는 막 그런 사람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이게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저 자체로도 팬데믹 때 큰 돈을 벌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큰 돈을 벌었죠. 관세전쟁 때. 그래서 저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쭉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폭락장에서 주로 많이 돈을 버는 편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전쟁이라는 거. 이거 국장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움직였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은 계좌가 좀 수익이 난 상황에서 움직일 거라 좀 보거든요. 대체로 보면 이제 포모 때문에 막판에 막 사가지고 물린 분들이 막 너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하면서 어이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빠질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종목이 막 빠진다. 그러면 얘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까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무슨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매크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면은 벌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높다. 제가 팬데믹 때도 매수해라 무조건 매수하라 다 사라 그런 얘기 집 팔아서 주식 사라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고 작년에도 거의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수준 다 샀잖아요. 저도 갖고 있는 거 현금 100%. 다들 무서워하는 그런 상이었고 제가 막 사라고 주식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많은 악플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시장이 싹 올라오니까 조용해지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지금 4월 1일인데 정말 한 달만 더 지나보세요. 거짓말같이 회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바로 전 고점까지는 확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쟁 때문에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이유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사모펀드라는 것들 사모펀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장의 센티멘트를
망가뜨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 펀드라든가 뭐 퀀트 펀드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이 이런 거 가지고 또 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게 요즘 들어서 상당히 이게 심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결국에는 가던 길 갑니다.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는 거고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 어제 뭐 빠진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막 화풀이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기질이 문제가 있는 거라 저는 보고요.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해요. 저는 PB로 10년 강남에 있었지만 이런 손님들이 라면 끓이는 그 냄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쉽게 달아올랐다 식었다 이런 분들은 주식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경마장, 과천 경마장에 가시거나 뭐 코인 하시거나 근데 하셔도 망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든지 그런 투자라든가 이런 베팅은 감정적으로 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시장은 시간이 약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핏도 그런 얘기 했었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움직이게 되면 그걸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버텨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때문에 제주도 간 건 아닌데 책 다 써가지고 이제 간 것도 있는데 가서 있으면서 뭐 뉴스 바뀌었습니까? 뭐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보고 유채꽃이 엄청나게 이쁠 때 또 바다도 엄청나게 이쁘고 너무 잘 즐기고 잘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했었는데 사실 전쟁 이야기들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지정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지리학자, 세계 지리학자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때. 그래서 막 그 백과사전 같은 거 이런 거 당장 다 외우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되는 노출이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전쟁 뉴스들을 이렇게 스크리닝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이 막 엄청 요동을 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동을 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차트긴 한데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계속 전쟁에 따라서 이 코스피가 움직였던 거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떤 면볼 때는 아직까지 선진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그 와중에 달리는 리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비 근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코스피 자체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개인들의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4월 2일부터 그 사랑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지역들, 뭐 진해, 군항제도 태어나서 처음 가보고 제가 부산에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를 가긴 가네요. 그 전까지는 평생 못 가봤거든요. 가보고 싶었는데 이곳저곳 좀 벚꽃놀이도 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다리가 뭐 좋지는 않은데 대충 드라이브 주로 하고 약간 산책을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정도 보고 있는데 뭐 국내 여행이니까 더 좋으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금방 끝나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4박 5일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시장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면서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승하십시오. 그리고 마누카꿀 판매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재고가 좀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4월 뭐 4일? 뭐 그 정도까지는 주문하시면은 아마도 3월 가격대로, 3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뉴질랜드 관세 정책도 바뀌고, 뭐죠? 배송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류 비용이 거기도 많이 올랐나 봐요. 전세적으로 물류 비용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 뉴질랜드에서부터 한국으로 오는 것도, 그것도 있다. 원유가 쇼티지가 나면서 배에 들어가는 그 벙커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튀어가지고 배송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꿀 저도 매일 먹습니다. 아까도 먹었고요. 네.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